그럼 저희는 마지막 ETF, 저희 마지막 주인공 한번 알아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ETF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A great ETF for a falling rate environment. 이 금리 하락 환경을 위한 훌륭한 ETF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Although there are questions surrounding how soon and how aggressively the Federal Reserve will lower interest rates, the overwhelming consensus is that the direction of interest rates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is going to be downward.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지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 금리 방향이 하향 조정될 것이란 데에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Real estate is perhaps the most rate-sensitive part of the stock market. 부동산은 주식시장에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부분에 속한다고 해요. When rates are lower,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can borrow money in more cost-effective way, and commercial property values tend to rise as yield plays a major role in their valuation. 금리가 낮을 때 부동산 투자 신탁은 더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수익률이 가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The Vanguard Real Estate ETF has underperformed the market for several years. 이 티커명 VNQ는요, 몇 년 동안 시장 대비 저조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but this is mainly due to the interest rate environment and not because there is anything fundamentally wrong with the stock it owns. 이는 주로 금리 환경 때문인 거지 보유 주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While there is still tremendous uncertainty about where interest rates are heading in the short term, it could be a smart time for long-term investors to take a closer look at this ETF. 단기적으로 금리가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장기 투자자들이 이 ETF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현명한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보시면요. A great combination of income, return potential, and peace of mind. 소득, 수익 잠재력,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 훌륭한 조합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se certainly aren't the only three income ETFs I'm a fan of. 이 필자가 좋아하는 수익형 ETF가 이 세 가지뿐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There are some that take a more active investment approaches on my radar, such as the options-focused JP Morgan Nasdaq Equity Premium Income ETF. 옵션 전략을 사용하는 JP모건의 나스닥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처럼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접근 방식을 취하는 걸 선호한대요. However, as far as creating a truly passive income stream that you can simply set and forget goes, these three Vanguard income ETFs could be excellent additions to your portfolio. 하지만 단순히 설정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진정한 패시브 인컴 스트림을 만드는 데 있어선 지금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뱅가드 ETF가 포트폴리오의 훌륭한 추가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정 없이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 세 가지 뱅가드 수익형 ETF에 주목해봐라. 이렇게 기사에서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외신 기사의 전문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상품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금 이 ETF에 들어가는 게 이 시점에서 이게 맞나 싶으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몇 시간 전에 녹화 기준으로 몇 시간 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기사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 지금 이 ETF에 주목을 해봐도 되는지는 그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이렇게나 혼란스러워도 미국 ETF에 무려 600조 원의 자금이 몰렸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음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ETF로의 자금 유입이 역대급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올해 ETF 유입액은 최고치였던 작년의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코로나 시기 이후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지금까지 미국 ETF 신규 유입액은 4,370억 달러, 한화로 약 596조 원이 넘는 이 금액입니다. 이 기간 기준 가장 컸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여름과 가을에 자금 유입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미국 ETF 자금 유입은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종목의 주가가 곤두박질 칠 때 이 ETF 투자금은 오히려 배로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최고 인기 펀드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뱅가드 그룹의 S&P 500 지수 추종 ETF라고 합니다. 티커명 VOO로 잘 알려진 펀드인데 올해 650억 달러가 유입이 돼서 자산 기준 세계 최대 ETF가 되었다고 하네요. 작년에도 1160억 달러가 유입이 돼서 이전의 연간 유입 기록을 2배 이상 뛰어넘었는데 올해는 10월쯤 다시 그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ETF도 바로 뱅가드 ETF이잖아요.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제가 방송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제가 준비를 끝내고 나서 한번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런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됐던 ETF가 여기서 말하는 최고 인기 펀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못 믿어온 상품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뱅가드의 사장 겸 최고 투자 책임자는요. 4월 초 격동기 때 매수 대 매도 비율이 5대 1이었다면서 지금 투자자들은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투매가 나오면 그때가 투자 적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뱅가드의 펀드뿐만이 아니고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내놓은 만기 2개월 이내의 국채 펀드,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내놓은 유사 펀드 등 다른 상품들도 현재 시장에서 인기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건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먼저 ETF로 돈이 쏠리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 뱅가드의 펀드가 가장 인기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꽂혀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이 뱅가드의 ETF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보다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의 관세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국내 증시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 트럼프가 뭐 원전 관련해서 행정 지원 명령에 서명한다는 소식에 원전주가 확 올랐다가 또 어떨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확 줄었다가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의 발언은 저희가 종잡을 수 없는 영역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고정값을 진짜 눈으로 보이는 수치에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이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나 또 PC, GDP 잠정치 등의 시선을 집중해서 앞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서울경제TV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